왜 시골과 도시, 이 남녀에 따라서 다를까요? 자,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남편은 시골에 가고 싶다. 이유가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 넉넉한 인심이 있지 맑은 공기가 있지 않느냐. 여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거긴 마트도 없다, 문화 편의시설. 그리고 걱정 없는 의료 환경, 다양한 친목 모임 같은 것들을 꼽았어요. 일리가 있네요. 진짜 이것도 공감이 돼요. 사실은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엄마가 모든 걸 아이에게 쏟고 남편에게 쏟다가 바쁘죠.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즐기고 싶은데 시골에 딱 가면 너무 적막하잖아요. 이웃이 있더라도 그냥 다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도시 같아요. 사람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들고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고 저 남편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안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나가려고 하는데 인기를 펼쳐보자. 문화생활도 해보고 그렇죠. 친구도 가져보고 네. 바로 어떤 그런 것 대인관계도 넓혀보고. 어쩜 이렇게 남녀의 삶이 이렇게 반대일까요? 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지 양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호르몬일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 갱년기라는 걸 워낙 많이 들어오셨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서 5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특히 여성 호르몬은 이제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것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폐경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분들은 점점 남성화가 돼가죠, 실제로. 좀 더 활동적이 되고 좀 더 거침없어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반면에 남성 갱년기라는 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는 달리 5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긴 하는데 서서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본인도 잘 모르고 주위 사람도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부인이나 자녀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삐지기 시작하는, 상처받고 삐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나 남편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런 변화가 굉장히 한 10년, 20년에 거쳐서 서서히 나타나요.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이 쫙 줄어들게 되면은 남성 또한 원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여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격 자체도 변화하고 많이 소심해지거나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발기력, 성기능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먼저 가고 부인한테 빨리 좀 와 하는 게 일반 한 40대까지의 부부관계에서의 모습이라면 한 60, 7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요. 할머니가 먼저 막 가세요. 맞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죠. 아, 빨리 좀 와.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쫓아가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역전 현상이 아마 남녀의 그런 변화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남자들이 꿈꾸는 이 귀농생활, 전원생활 실제로 해보면 과연 어떨지 그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렵게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멀리 충남 논산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인데요. 자, 귀농 5년차 딸기 농사의 대부십니다. 전영석 씨, 박진순 씨 부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맨 처음에 이 귀농을 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90년도 초반에 이제 통신공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퇴직을 하시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만 지나시면 전부 노인으로 변해요. 맞아요. 사실 그분들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끝내시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분도 있는 상황에서 노인정이나 갈 수밖에 없고 바둑이나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늙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식구하고 이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네. 미리 귀농 준비를 하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갔던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셨어요. 미리 귀농 준비를 하자. 이랬을 때 부인과 자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는 원래 되게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해요. 전혀 시골에 처음 이제 살아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 가서 좀 텃밭도 좀 가꾸고 좀 내가 먹을거리 뭐 이런 거를 좀 길러서 먹고 싶다 이런 정도로 아주 시골 생활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진짜. 처음 귀농을 위해서 어떤 준비부터 하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보면 무작정 준비를 했을 뿐이에요. 어떤 교육도 받아본 사실도 없고 어떤 기관에서 정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무조건 땅을 사서 무조건 내려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었죠. 예, 가서 전원 생활이나 좀 하고 식구 얘기처럼 텃밭이나 좀 가꾸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건 귀촌은 욕을 먹을 일이지 절대 이 도시하고 농촌이 융합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시골에다가 올인하기로 하고 100% 귀농을 한 거죠. 그 처음 내려가셨을 때 그 주민들하고 그 관계는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친해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친해질 수는 없고요. 네. 네, 저는 귀농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귀농한 지역이 틀려요. 청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먼저 귀농을 했었는데 그때 뭐 말 그대로 귀촌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한 1000여 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 이제 집을 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진입로에 걸려 있는 분 땅이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가 올라가는 걸 딱 보고서 그 다음 날 그 도로를 딱 끊어놔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공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차가 못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가봤더니 길을 딱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를 끄는 거는 문제가 이거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면사무소에서는 측량을 한 결과 그 사람 땅이다. 사유지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또 군청을 찾아가니까 군청에서도 행정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분과 저희 땅을 좀 희사하는 걸로 하고 도로를 내달라 하고서는 했는데 그 땅마저도 트럭은 못 들어갑니다. 네, 트럭은 못 들어가고 불과 이제 그 승용차 정도, 1톤 화물차 정도나 간신히 갈 수 있는 농로가 돼 있을 뿐이지 도저히 거기는 집을 못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논산 지역으로 이제 그 자리를 또 알아보게 됐던 거고 앞전에 그런 피해를 봤던 걸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제가 이 땅을 샀는데 이만저만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귀농을 좀 하려고 한다. 도움을 달라. 네, 그러니까 뭐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하는 식. 그러니까 건성이죠. 그분들도. 진짜 올려나 하는 식. 네,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땅과 현지 주민의 땅이 붙어 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요. 네, 내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할까 봐 뭐라고 하시고 저희는 그냥 측량한 결과 여기까지가 내 땅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으려고 했는데 측량한 것조차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땅이 그만큼 더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쓰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런 게 이제 기분 나쁜 것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나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분하고의 해결은 아마 평생 가도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해결이 전혀 안 되셨어요? 네, 안 됩니다. 그거는 남들이 껴들면 껴들수록 더 멀어집니다. 맞아요. 그래도 농사는 처음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귀농을 하셔갖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첫해 이렇게 그 논산이라는 지역에 땅을 샀는데 사서 막상 뭐를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그래요. 논산 양촌하면 딸기 아니요? 막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딸기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책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딸기에 대한 것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딸기가 하나의 그 자묘를 길러서 이 모를 심는데 저는 모든 게 씨로 심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씨를 사러 다닌 거죠. 나중에 보니까 씨는 종묘를 해가지고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4, 5년씩 걸린대요. 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선. 그걸 모르고 시작할 정도로 무식하게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그럼 금전적인 손해도 좀 있지 않으셨겠어요 처음에? 귀농을 할 때
1년이나 2년 정도 실패를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유자금으로 한 1억 정도를 챙겨놨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첫 해 농사 실패를 보고 나니까 당장 벌은 게 없으니까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더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 왔고 또 그 해에 따라서 저한테 이제 그 불행을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저희 지역에 목이 메시나 보다 1억을 날리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이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전부 떠내려 보냈죠. 네, 두 번째 해에 다시 또 왔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두 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도시로 다시 가자. 그게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진짜 도시로 다시 가셨나요? 못 갔죠. 저희 식구가 이제 그때 힘을 준 거예요. 이양 왔는데 모든 건 삼세판이다. 한 번 더 해보자. 이야. 그래서 이제 식구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 따로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은 네, 그걸 아내분도- 가지고 네. 다시 버티기로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2년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딸기에 대한 공부를 또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차에는 이제 뭔가 조금 아는 상황이 좀 됐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올라갔죠. 처음에 도시 생활을 할 때와 지금의 수입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도시에서 살 때는 연봉 한 4천, 5천 네. 네, 그 정도를 평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 첫 해, 둘째 해는 연봉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을 해먹었고요. 네, 3년 차에 연봉 한 7천 정도 했고요. 4년 차에 1억 정도 했고, 네, 5년 차에 1억 조금 넘겼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 네, 그런데 금년에 저희 목표가 식구하고 생각하기를 1억 5천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가보자.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전영석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 아내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농 생활을 하시면서 부부 관계에서도 좀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때는 거의가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을 해요. 네. 그러면 별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진짜 뭐 거의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저녁에 만나면 또 피곤해서 서로들 뭐 네. 자기 바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시골 생활이라는 게 떨어져서 혼자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의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부부 사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부부 사이는 그렇게 좋아졌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네. 그렇지만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는 문화시설도 누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런 뭐 현대적인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뭐 다른 거는 요즘은 다 차들을 갖고 있고 또 시골이다 해도 읍면마다 이제 또 다 큰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그런 정말로 그런 게 시간을 줘도 누가 영화 티켓 한 장을 준다고 해도 보러 가기란 힘든 일이에요. 시간을 내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문화생활 그런 게 좀 이제 없는 거지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부인께서는 영화를 좀 보고 싶다는데 영화는 어떡합니까? 예, 영화 보거나 이게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어서 하려면 네. 약 한 40분에서 1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잖아요. 보통 해 떨어져야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작업복 벗고 씻고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자기 바빠요. 아주 현실적으로요. 어느 정도의 초기 자본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자금에는 우선 구애를 받지 말으라는 거죠. 자금이 없으면 그냥 오세요.
예, 쉬운 얘기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일손 딸려 죽겠어요. 오세요. 대신에 남자 혼자 오거나 여자 혼자 오거나는 안 받습니다. 가족이 부부가 같이 와야만 농사가 됩니다. 한 분씩 온 분은 절대 1년 이상 2년을 못 넘기고 다 떠나요. 근데 부부 사이도 다 멀어져서 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부가 같이 와라. 같이 와서 그 농사를 작기를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공부를 하고 배웠다면 다음에 농사를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주변에 농사를 안 짓고 노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임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 부부가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혼자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럼 가면 안 되나요? 거기 쳐가면 안 되잖아. 오시면 됩니다. 사람이서. 네, 오시면 예. 거기에도 혼자 되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이제 귀농 준비하는 분들 요즘에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라.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50을 조금 넘으면서 이렇게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을 하실 거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십시오. 진짜.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귀농 정착 자금으로 뭐 2억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쏠깃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왔다. 정착 자금을 2억을 좀 받기 위해서 뭐 교육을 좀 몇 시간 받아야겠다. 다 받고 난들 그 2억 1,000만 원도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에 혹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90%는 다 그래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준다고 하니까 그게 기본 자금이 될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자금을 믿고 오는 거 그거는 믿지 말아라 하는 거고 도시에서는 아파트 앞집을 잘 모르잖아요. 네. 이웃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는 이웃을 다 알아요. 누구 상당했다 하면 이장님 방송 나와요. 누구네 어머님 돌아가셨시오. 빨리 어디로 모여요. 뭐 이렇게 하면 일하다 말고라도 가야 됩니다. 네. 또 누구네 불나시오 그러면 또 쭈그라고 쫓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워요. 결국은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는 굉장히 이웃이 가깝고 네. 이 농촌에도 교육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여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까운데 체육공원 많습니다. 예, 들판 뛰어다니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